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상관용제격에 대해서 그 사주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주가 3개에다가 마지막에 부연설명이 좀 있는데요. 그 강의 시간 안배가 상당히 좀 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30분 내지 4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게 3번째 사주죠. 3번째 사주인데 건명, 남자 사주죠. 여자 사주는 곤명이라고 하고, 개해년에 태어났으니까 음의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대우는 역행을 하겠죠. 해서 갑인, 개축, 임자, 신의, 경술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주가 무엇인가를 보고, 일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그 일간이 사주 8자와 사주 8자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사주를 잘 보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주의 사주 8자 8글자의 그 순패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 인월에 태어난 이 7글자 개해, 갑, 개해, 갑인, 이 7글자가 이 인월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진태를 알아본다. 뭘로 알아보느냐? 자, 왕상, 휴, 수로 알아본다. 그럼 이 순패는 뭐냐? 순패는 생극, 재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첫 번째는 천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지 관계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천관과 지지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개는 해, 갑은 인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이해를 하고, 네 번째 인월과 나머지 8글자의 관계를 알아본다. 근데 그 8글자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무엇을 주로 하느냐? 7글자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이 천간을 이주로 해서 알아본다. 이걸 잘 살피고 나면은 이 사주가 어떤 격을 이루고 있는가, 어떤 짜임새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 짜임새에서 일간에
좋은 역할을 하는 짜임새와 나쁜 역할을 하는 짜임새 더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 나쁜 글자를 하는 글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각각의 글자와 일간이 이 대운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사주를 보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다른 사주도 이제 이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냥 그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시죠. 개해년 갑인월 개해일 갑인시에 태어났다. 여기에서 일간이 개수다. 일간이 개수인데 갑인월에 태어났으니 이 갑인월은 일간을 아주 심하게 설기를 하게 된다. 아주 심하게 설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심하게 설기를 하는 게 갑인이 또 있다. 갑인이 또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개는 해에 앉아가지고 있고 또 이 개도 해에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상으로 보면은 이 개가 뿌리가 제법 튼튼하고 이 연간의 개가 일간 개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간의 세력은 갖추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과 해가 합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목으로 화죠. 여기도 인에 합해가지고 목으로 화죠.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설기가 너무나 심하다. 설기가 너무나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보면은 거의 종아가 되는데 그래도 해에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 해가 있고 또
개수가 방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종합격은 되지가 않는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사주는 일간을 생해주거나 방조해주는 그런 운이 왔을 때 이 일간이 흥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용재가 아니라 용겁격이죠. 그래서 여기는 용신이 이 개수가 용신이 되겠다. 그래서 상관 용겁격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축운에 왔을 경우에 이거 토 있고 개가 투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는 축의 여기에 뿌리를 하고 이 개가 이 개수를 방조하니까 이때 개축운부터는 괜찮게 바뀌게 된다. 임자운도 역시 이 임은 자의 뿌리를 내려서 개를 방조하니까 역시 좋은 운이다. 신의 운에 오면은 이 신은 짝지을 인이 없고 합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금의 생을 받아서 이 개수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운도 좋다. 경술운에 오면은 이 경은 술의 생을 받아서 경이 간목을 충거하고 또 일면으로 개수를 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 기우운에 가면은 기가 유를 생하고 이 유는 개수 또는 인을 극해 가지고 이 인의 목을 둘 중에 하나는 깨뜨려서 역시 이 개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무신도 역시 하나가 무게 합의돼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지만은 이 신은 개의 생지이다. 이때도 괜찮을 거다. 정미운에 오면은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면은 자, 이 사주를 또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설하고 선생이 수목
수목상관, 희귀, 무제, 고, 계지서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주는 수목상관이다. 그렇죠? 계수와 간목, 임목해서 수목상관이 되죠. 수목상관인데 기쁘게도 무제, 재성이 안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 뜻을 마음 가는 곳이 서향, 그래서 향기향. 그래서 공부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공부하는 쪽으로 이을 수가 있었다. 혐, 껄끄러운 것은 기, 지지인의 화목, 이 지지인해가 인해가 화하여 목이 되니 상관이 태중하다, 매우 심하다. 그래서 난수 청운이라. 여기는 청운은 그 벼슬을 꿈꾸는 푸른 그 구름이다. 그래서 벼슬길에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운입반, 해운, 보름, 경술, 가연출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운에 입반했다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근데 이 입반을 하면은 이때는 학비뿐만 아니라 학비는 공짜고 재산까지 먹고 살 만한 그런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해운에는 보름이다. 살림을 받아가지고 이 먹고 살만했다. 경술에는 가연출사했다. 좀 돈을 바쳐가지고 벼슬길로 나갔다. 기유무신 20년. 기유무신 20년은 토금 생화불패. 토생금 해가지고 금생수 하기 때문에 생화불패하니 사지가 별가에 이르렀고 환자풍후라 그랬습니다. 벼슬과 재산이 풍족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세 개의 사주는 전부 다 그 사주가 흥발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보시죠. 여기 또 용겁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죠.
자, 무신년, 기미월, 병술, 일, 기축, 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역시 건명이고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이 순행을 하겠죠. 경신신유 이런 식으로. 자, 이 사주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순패, 진퇴, 그리고 격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이 사주가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병화가 일주, 일간인데 기미월에 태어났으니 상관월이죠. 그래서 아주 설기가 심한데 이 미는 4, 5, 미 해가지고 여름철이죠. 아주 더울 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있고 또 여기에는 을목이 고지여가지고 그 을목이 여기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상 식상이 상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없어진다. 완화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술도 역시 식신이죠. 근데 술 안에 정화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 기축은 상관이 아주 심합니다. 또 모토가 식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 월, 일, 시에 전부 다 식신상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자, 이 신금, 재성이 또 이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 재성은 자, 진기하고 있죠. 신금은. 앞으로 계절이 가면은 신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차라리 종아나 아생우아로 흘러버렸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미월에다가 술토가 있어가지고 종아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중정화나 술중정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상관 용겁격이 된다. 근데 운을 보니까 이 지장간 안에 정화를 쓰려고 하면은 목화운이 와야지만이 이 일주를 생하거나 이 미중 지장간을 생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운을 보니까 신유술 금이죠. 가을 운이다. 금운이다. 해자축 겨울 운이다. 해서 이 6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게 없고 또 여기 와가지고 축운에 오면은 뭐가 되느냐?
충이 돼버리죠. 해서 아마도 이 을추군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주 자체를 보았을 때는 그 생극재화의 기운이 그 나쁘지 않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운이 아주 안 좋다,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사주상관 약, 생, 축, 수월, 위, 종악격, 명리, 개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주가 모두 상관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태어난 월이 축월이나 아니면 술월이나 혹은 6월 신월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것은 종악격이 됩니다. 6월 7월은 아니겠죠? 그것은 금이기 때문에 종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술월이나 축월일 경우에는 이 병화가 종아, 자식을 따르는 격인 종악격이 되어버리니 명리가 개수 모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근데 생업 미월에 태어나서 화유여기, 화에 여기가 있으니 필히 반드시 미중정화, 미안지장간의 정화로서 용신을 삼아야 한다. 석, 운주서북 금수지지, 이치 파패조업이라. 슬프게도 운이 서북으로 달려가지고 금수의 땅이 되니 이치 뭐뭇에 이르게 된다. 파패조업, 조업을 할아버지 조자 업자 해가지고 조상으로 받은 업을 파패해버렸다. 깨뜨려가지고 망가뜨려버렸다. 네, 집안이 망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개해운에 이르러서 빈핍 무료, 빈핍하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고 또 무료, 할 일이 없어서 삭발위승,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9분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30분으로 끊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한 개의 사주와 그 부연 설명하는 그 문장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